중개사 사무소 설치 및 업무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해설부터 들어가겠어요. 용어 해설. 여러분들이 임대관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인의 건축물의 임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얘기하고요. 분양대행, 타인의 건축한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얘기한다.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인으로부터 경매 부동산의 입찰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입찰을 대리하는 업무를 얘기하고요. 법원 경매에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업무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이죠. 원래 경매 매수 신청 대리는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의 업무에 해당하지만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2006년 11월 30일부터 허용된 업무입니다. 부진정 연대 채무를 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해서 각각 독립해서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을 하고 전부 부담해야 될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변제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 관계, 구상권. 남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가 주된 채무자에게 그만큼의 재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 책임 있는 사람에게 다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이제 구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행정대집행법. 소유자가 어떤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공익에 반한다. 이럴 때는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그 의무를 이행을 하거나 이행된 것과 동일하게 하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시행규칙 제7호 서식이고요. 개인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사무소 명칭, 개인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고용인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다른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지를 중개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받지 않고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하는 내용이죠.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이죠.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 개업중개사는 등록 관할군청 안에서 중개사무소를 둘 수가 있는데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막, 이동이 편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분사무소의 설치. 법인인 개인 공인중개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습니다. 2번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의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되고요.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상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요. 위반 시에는 등록관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5개 광고물 성명 표기.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가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표기된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위반했을 때는 등록관청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번 철거 명령 및 행정 대집행.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 사용 및 5개 광고를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령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표시사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해야 되고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건가? 기억, 니은,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개업 중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기재를 하고요.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때는 위 중개사무소, 개업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 대상물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세 개가 있죠. 이렇게 중개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격, 거래 형태,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인 경우 다음의 사항, 층수, 총층수, 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른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 건축물의 방향, 방해 개수, 욕실의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및 관리비. 3번 위반시 제재. 등록관청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요.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번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개업 공인중개사는 대상물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부당한 광고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사실을 가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디귿, 리을, 미음,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요. 3번 부당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거는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의 제출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구,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번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및 예산 지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기업,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 위탁 기관의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내용 및 방법입니다. 1번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 수시 모니터링 업무.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하고요. 수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 거고요. 2번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 업무, 수시 모니터링 업무가 있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간, 내용, 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 기간은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인데요.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의 30일 이내에, 수시는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출받은 결과 보고서를 시 지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요구를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번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게시 업무. 게시사항은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알아보기 쉬운 것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개업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일 및 한도 액표,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반할 시에는 제재를 하는데요. 등록관청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편 철거 의무, 철거 사유가 있어요. 이런 해당 사항이 있을 땐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행정 대집행을 보겠습니다. 간판의 철거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관청은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 중개사무소의 이전이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하고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합니다. 2번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다음의 서류란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사무소 등록증, 기재된 건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번 등록증 재교부 또는 수정교부.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만 기존의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관할지역 외로 이전했을 때는 신고 의무가 있는데 1번과 2번이 있고 2번에 기억 니은이 있습니다. 1번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2번 중개사무소 이전 고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의 다음의 서류를 첨부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 니은인데요. 기억 니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2번 등록증 교부가 있어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서류 송부를 해야 되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서류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한 후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고요. 그 송부할 서류는 지금 요 세 가지다. 이전 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서류,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인 관련 서류 이런 것 등이 있고요. 4번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얼마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번 협회 통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요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고요.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할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고요.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제출하는 서류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 3번 여기도 해당이 되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해서는 분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 확인서 교부 및 통보. 이거는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후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구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협회에도 통보를 해야 되는데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때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해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요.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재교부. 재교부 신청은 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또 설치 신고 확인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재교부 신청은 신청 방법과 수수료가 있어요. 그럼 신청 방법과 수수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록 및 신청 관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고요. 행정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요. 제출 서류가 있는데 등록 신청은 실무, 교육, 이수증,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여권용 사진이 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제출 서류가 실무, 교육, 수료증 4번,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보증 설정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분사무소의 이전 보겠습니다. 이전 신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이전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 확인서. 두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분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됩니다. 1번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재교부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사실 통보입니다. 이전 사실. 이전 사실 통보. 분사무소가 이전 사실을 신고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및 이전 주소 후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4번 협회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이를 다음날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6 부칙에 따라서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 부칙이라는 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당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 구역으로 하고요.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 중개 대상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는 중개 대상물만 중개할 수가 있고요. 다만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의 중개 대상물도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중개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지역 범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등록관청은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5개 업무, 경매, 공매업을 할 수 있고요. 법 14조 외의 업무는 할 수가 없고요. 공인중개사의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 5개 업무, 경매, 공매 다 할 수가 있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공매 업무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법 14조 규정에 이제 규정된 업무가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중개업,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의 제공,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등이 있습니다. 중개업 외에 겸업에 관한 수수료, 이런 게 있고요. 일반시 제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반할 경우에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제한이 없는 한 모든 업무 겸업이 가능하고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7가지 업무를 모두 겸업할 수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는 7가지 외의 업무도 겸업이 가능하고 도배업체, 이사업체, 택지 분양, 슈퍼마켓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법 제7635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차별이 없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인의 업무 범위가 있어요. 고용조건, 제10조의 결격사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의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업무 범위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 중개 업무 보조, 계약서 교부 및 보전, 서명 및 날인에 관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요. 현장 안내, 일반 소무 등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고요. 행정형벌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중개 업무 수행할 수가 있고요. 보조는 안 되고 중개 업무 보조는 할 수가 있고요. 인장 등록 업무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하고 중개 보조는 안 됩니다. 행정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는 할 수가 없고요. 행정 형벌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는 둘 다 가능하고요. 연수 교육은 중개 보조는 가능하지 않고 사전교육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가능하고요. 직무교육만 가능하다. 고용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한 여부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별지 제11호 소식에 따르고요. 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위반 시 제재를 해야 돼요. 협회에 통보해 주고요. 업무 정지가 위반 시 제재가 되겠죠. 업무 정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고요. 고용인은 모든 행위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책임, 행정상 책임,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책임은 중개보조원이 민법상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고용인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상 책임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는 거는 사원 임원의 중개 업무에 관해서 어떤 행위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도 벌을 주고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건에 대해서 규정된 벌금형을 매긴다 해서 이제 양쪽에 벌을 준다 해서 양벌 규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자와 책임자에게 벌금형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면책 규정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따른 벌금형을 받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등록의 어떤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다음, 이 인장 등록, 도장이죠. 의무 및 종류가 있습니다. 인장 등록의 의무 및 종류. 의무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등록할 인장의 종류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장 등록 시기 및 방법. 인장 등록 시기는 원칙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예외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 인장 등록 방법, 별지 서식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전자문서에 의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요. 법인인 개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장의 변경 등록 방법. 인장의 변경 등록 방법은 별지 제 11호 2의 서식의 등장 인종 등록 변경 신고서에 따라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여기에 인장 날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장의 별도 등록도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장 등록 변경의 어떤 위반 시는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시도지사는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휴업 및 폐업 등에 관한 것들인데, 휴업 신고는 3개월 초과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또 휴업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폐업 신고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이를 미리 신고해야 되고요. 휴업과 폐업의 일괄 처리는 등록관청에 일괄 신고하고 세무서장에게 일괄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기간 변경 및 중개업의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중개업의 어떤 제재 신고가 있습니다.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전문 문서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의 제재 신고, 휴업의 중개업을 제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에 의해서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개업의 제재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출할 수도 있고요. 분사무소. 위반 시 제재, 임의적 등록 취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 협회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협회 통보.